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의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위인이나 철학가,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나의 말만 잘 다스려도 월 1,000만 원이 아닌 더 큰 성공과 행복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나고 따분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넘긴 하루하루로 인해 지금의 나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우면서도 신비한 존재입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어렵고 배고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였기에 농사를 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다음 해에 농사지을 일정량의 씨를 보관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이 신나락을 먹는 일은 절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배가 고파서 까먹으면 다음 해에는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결국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건들지 않는 신나락을 귀신이 까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속담입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을 통해 성공에 다가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에 실제 저희 사례를 통해 자신감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귀는 2개요, 입은 하나이다.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귀는 2개를, 입은 하나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대칭을 위해서, 위정만을 위해서일까요? 정답은 적게 말하고 2배로 듣길 원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2배로 말하고 적게 듣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 다가 2배로 말하고 적게 들을 때 적게 말하고 2배로 듣는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차별점이 생기고 남들과는 다르기에 성공하는 길도 경쟁자도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연예인 김국진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 정말 적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유머러스한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를 적재적소에 잘 아는 것을 봅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까지 평온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김국진 씨는 30년 넘는 연예계 생활 동안 논란 없이 최정상의 자리에서 롱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줄이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말과 입조차 다스리지 못하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입국 닫고 벙어리처럼 있으라는 것이 아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알맞을 말을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이 되고 나만의 무기가 될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 나의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두 번째, 되뇌이는 말로 뇌를 착각시켜 현실로 만들자.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에 관한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계발 도서 중 유명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봐도 생생히 생각하고 말하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라고 되뇌이고 되뇌이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만 한다고 되나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행동 없이 말뿐인 외침은 빈수레가 요란할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게 되면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되뇌이면 내 삶에서 부정이라는 감정과 말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내 하루하루가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찰 때 결국 나의 인생이 원하는 목표와 성공에 더욱 가까이 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부정적인 감정과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해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어 내뱉는 감정과 말이지만 철저한 자기 객관화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이므로 성공에 더욱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일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동과 말이 합쳐지면 못할 것이 없고 거기에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더해지면 분명 어떤 것이든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칼로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말로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 여기서 죽인 수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인 수를 말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말로 인해 죽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집계되고 있으니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죽일 수도 혹은 살릴 수도 있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예인이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 우울증이 오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마음에 들어와 가시가 되고 칼이 되어 영혼을 난도질하기 때문이죠. 영혼이 너덜너덜해졌기에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칼이 말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은 위협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죽이는 말을 아무렇지 않고 쉽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익명 속에 숨어서 악플을 달거나 편한 가족 사이라고 막말을 하거나 친한 지인이라고 조언이랍시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내가 상처받기 싫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말은 결국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줄이고 위로가 되는 말만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똥친 막대기가 되지 말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동년배분들은 똥친 막대기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에 가족 모두가 농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다 같이 일을 하다가 어머니는 저녁 시간이 되면 밥을 하러 먼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들어가실 때는 해가 있는 시간이라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등 똥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해가 지고 들어올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길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똥을 길 옆으로 다 치워놓게 됩니다. 이때 꺾은 막대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애지중지하면서 집 안방에 걸어둘까요? 아닙니다. 그 막대기는 똥이 묻은 더러운 막대기이기에 길가에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똥친 막대기의 최후입니다.
사람의 삶에서도 이러한 똥침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덕한 똥같이 더러운 사람을 앞장서서 응징하고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봉에 서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똥친 막대기입니다. 더러운 똥을 치웠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악한 사람을 물리친 건데 왜 버려질까? 존경받아야 마땅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대부분의 선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이익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행동이 온전히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치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볼 한 가지 내용은 내가 앞에 나서서 말로 선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어떠한 말로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주 작고 작은 일이겠지만 저희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0년대 생으로 컴퓨터도 잘 못했고 영화관 등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하였습니다. 은퇴 후에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몰려올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조언이나 위로함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아버지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어떠실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강사 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도 못하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채널을 만들고 한 개의 영상만이라도 만들자. 그렇게 영상 만드는 법, 목소리를 자막과 매칭시키는 법 등등 하루에도 10몇 시간씩 붙들어 매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쓰고 외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6개월 안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다. 이렇게 5번씩 외치고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지 5개월 후인 2023년 4월 17일 첫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영상 작업도 익숙해져서 하루에 한 개의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2,5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도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하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들이 도와준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홀로 다 하고 있기에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영상 100개 이상을 올리고 구독자는 1만 명을 만들겠다입니다. 내년 1월 1일 과연 저희 외침이 이루어졌을지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현명한 여러분들이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목표를 세우고 되뇌이고 다짐하여 이루는 놀라운 경험과 기적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